자, 파트 2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리시고 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좋은 물건 찾는 법, 단지 임장이고요. 단지 정리랑 생활권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단지 분위기를 알고 그다음에 그래프 통해서 메인 단지 뽑는 거를 말씀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지 선호도, 여러분들 선호도가 굉장히 어렵고 되게 난해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걸 네 가지 기준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단지 선호도의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특성을 파악해라 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화 임장이나 매물 임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점점 이렇게 좁혀져 가는 거예요. 단지 임장 어떻게 하는지 보고 단지를 어떻게 뽑는지를 보고 그 단지에 들어가서 내가 단지 매물 물건을 어떻게 고르는지 그렇게 하나하나씩 말씀을 조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일 본 매물 중에 최고 매물 설정하는 방법까지 오늘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먼저 단지 임장부터 할게요. 가장 좋은 단지 현장에서 어떻게 찾냐라는 건데요. 단지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정확히 단지의 가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여기 제네시스가 있습니다. 7천만 원이네요. 그랜저 5천이에요. 아반떼 2,500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으면 어느 물건이 어느 자동차가 제일 싼가요? 아반떼요? 가치 대비해서 싸요? 아반떼 가치 대비해서도? 근데 여기 모닝이 2,000이래요. 그럼 그제서야 비로소 아반떼가 싸다고 느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네시스는 역세권 택시 신축 같은 거고, 그랜저는 비역세권 신축, 아반떼는 역세권 구축, 모닝은 비역세권 구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부에 오시면 항상 하는, 아니면 여기 실전 강의를 들으면서도, 강의가 지난 시간에도 막 7시간 이렇게 됐었는데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단지를 우리는 다 보라고 하니까 저는 반드시 다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 도대체 왜? 그게 제가 얘기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닝을 보지 않으면 아반떼가 싼지 절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닝이 이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사기 위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닝을 보시는 이유는 내가 좋은 그랜저와 아반떼를 고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반떼를 살 때 사더라도 훨씬 더 편안한 마음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도권 투자를 하시건 혹은 지방 투자를 하시건 투자가 된다는 뜻은 어쨌든 아파트를 2년, 4년, 6년, 길게는 10년, 15년을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자마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를 사실 때 여러분들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 모닝이 여러분들의 확신을 지켜줄 거예요. 왜냐하면 모닝이 2천만 원인데 나는 500 더 주고 아반떼를 산 거니까. 이런 기준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헷갈려요. 그때 그랜저 살고 그랬나? 사실 그랜저가 되게 싼 거 아니었을까? 그랜저 되게 이쁘게 나왔던데. 그래도 아반떼가 자동주행 아반떼 몰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계속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지를 무조건 다 보는 게 저는 확실히 확신 있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당연히 힘들겠죠, 사실. 단지를 보는 게 굉장히 미련하고 그런 행위라는 거는 전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걸 보지 않으면 아까 제가 양평 한신도 끝까지 들어갔잖아요. 거기가 정말 너무 멀더라고요. 거기 구축도 너무 많고요. 재미없었는데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왜냐면 그래서 제가 이거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듣고 가서 보실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도 그걸 적용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명, 두 명이 좋은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아파트 단지를 보시면서 확신 있는 투자의 기초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저희 수강생분들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만났거든요. 아시죠? 월부룩.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좀 비교적 일반화가 됐는데 추울 때는 이제 난리도 아니잖아요. 김밥 말이잖아요. 이렇게 김밥처럼 돼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김밥 해가지고 김밥 세 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거기 김밥줄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핸드폰으로. 근데 막 세 분이서 가시다가 한 분은 막 거기 가로등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막 부딪히고 막 계속 핸드폰을 보니까 그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걸으면서 눈으로 봐야 될 게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에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지 임장을 하실 때에는 최대한 많이 그냥 보셔야 돼요. 단지 그 자체를. 단지 그 자체를. 왜냐면 제 강의 내용에는 그래프를 보라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들으시면은 현장에서 그래프 보다가 끝날 것 같아서. 근데 현장은 바쁘잖아요. 일단 단지 들어가. 그러면은 뭐 단지 일단 네이버 매물 가격도 확인해야 되고, 호갱노로 가가지고 그래프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뭐 리츠고 가가지고 뭐 또 확인해야 되고, 호갱노로 가가지고 사람들 그 내용 그거 뭐 리뷰도 보고 막 이거 바쁘잖아요. 그리고 나오잖아요, 단지. 그러면 내가 그냥 집에서 보는 거랑 뭐가 다르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걸으면서 봐야 될 건 뭐냐? 동네를 일단 먼저 봐야 돼요. 이 동네가 진짜 저 동네보다 좋은지 먼저 보셔야 되고, 그게 뭐 상권이든 사람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 단지는 아까 단지보다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단지마다 하고 계신지요. 그냥 네이버 가격 보고, 네이버 뭐 최고가 보고, 막 이거 놀라고, 그러고 막 다니면은 사실 내가 결국 이 단지의 느낌을 몰라요.
단지 느낌을 모르면은 내가 이 단지에 살고 싶은 건지, 이 단지와 저 단지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그냥 그래프에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마당이면 여러분들이 그 단지를 아까 딱 떠올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첫 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농 SK다, 전농 우성이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아파트의 잔상이 딱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냥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그냥 아파트 사면 돼요, 그 아파트. 그냥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돼가지고 30억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아파트의 잔상이 떠올라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그 아파트의 선호도를 정확히 모르는 거고, 선호도를 정확히 모르면은 좋은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요. 한두 번이 할 수 있겠지만. 예,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아한다면 얼마나 더 좋아하냐. 예. 아, 당연히 좋지. 근데 얼마나 더 좋아. 예. 왜냐면 제가 이게 실제로 이 생각을 제가 실제로 해요, 다니면서. 예. 이 단지는 여기가 더 좋은데? 야, 이 단지는 이런 게 더 이게 동과 간격이나 앞에 상권 보니까 아까 그거보다 더 좋다. 더 좋아하겠네. 아, 그러니까 전세가 높지. 아, 매매 당연히 높네. 매매 낮네? 싸잖아.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단지에 대해서 단지를 다 들어가시고, 단지 들어가서 그 개인적인 느낌을 받아야 돼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자에서. 그리고 그런 거를 뭐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입지 독서성이 얼마고, 희소성이 얼마고. 예를 들면 신축 같은 경우에 그 동네 신축이 하나도 없는데 신축이 그냥 땅 있어. 금천구 같은 경우에 롯데캐슬 만약 진짜 그야말로 캐슬이잖아요. 예, 그거 여기 너무 좋아하겠다. 예, 뭐 중랑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파크 같은 거, 사가정 아이파크 같은 거 너무 이렇게 도액송처럼 서 있잖아요. 예, 그거 이거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아파트 이렇게 보면서 입지 독서성이나 희소성을 판단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앞마당이 선명한 앞마당이 5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다른 지역에 이런 곳이 있던가라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비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단계에서. 그리고 휴대폰은 가급적 중간 휴식 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단 거리면서 봐야 될 거는 뭐 매매 전수 그래프나 뭐 제가 뒤에 말씀드린 과거 입주 시 단지의 매매나 전세가 얼마나 조정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한 2, 3초 안에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휴대폰을 적게 보면서 그 단지를 많이 보는 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지가 얼마나 좋고 이거에 대한 그 개념을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입주가 없다고 하면 대상 단지랑 매매 전세 비교 이건 제가 좀 더 뒤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 직접 임장하면서 좋은 단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그 기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요거는 그 아크로스퀘어예요. 영등포에. 예, 아크로스퀘어고 요런 단지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 중에서도 다 신축이라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좋은 단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 좋은 단지의 조건이 있는데 좋은 단지의 조건이 뭐냐면 요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요 가운데 이런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지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신축은 그냥 지방 신축 같아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방 신축은 그 가운데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만 있어요. 그냥 아파트. 그렇게 있는 게 지방 신축인데 이 서울 같은 데에 좋은 우리가 흔하게 말해서 뭐 4세대 신축 이런 애들은 이렇게 뭐 아케이드가 있거나 이렇게 아케이드 그냥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케이드가 있거나요. 아니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공간이죠. 요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가본 신축 중에서 가장 잘 지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아파트 중에서 제가 가본 것 중에서 현재로서. 왜냐면 너무 단지가 크고 단지가 이 단지가 크면 요 느낌을 받거든요. 요 가운데 제가 이 느낌 되게 좋아요. 요 이렇게 뻥 뚫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파크리오도 그렇잖아요. 파크리오도 이 가운데 그 공원 뷰 나오는 게 제일 로얄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 바깥에는 딱히 볼 게 왜냐면 그 시가지기 때문에 물론 공원이 보이거나 한강이 보이는 건 별개의 문제겠지만 만약에 도심뷰다라고 하면 요 안에 중앙공원이라서 우리가 공원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이는 게 로얄의 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대단지들은 이 가운데에 그 산책로가 있고 그 산책로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뭐 뛰기도 하고 뭐 아이랑 놀기도 하고 이것저것 놀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가 있는 게 좋은 단지들인 거예요. 그래서 좀 소규모 단지들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가밀인데 이런 중간에 이런 것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로가 넓어야 돼요. 여기 보행로죠. 도로가 아니라 보행로가 넓고 여기 좀 산책할 만 하겠는데 공간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신축도 똑같은 신축이 아니라는 걸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되게 좋죠. 이렇게 딱 뻥 뚫리는 거. 이거는 시그니처, 그 롯데캐슬 시그니처예요. 거기 거여동에 있는 거. 거기 이 단지 진짜 좋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좋다고 느낀 단지들의 공통점은 이 중간에 이런 도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가운데 조경이 되게 잘 돼 있는데 그게 그냥 조경 그 자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되게 조화로운 분위기 이루면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많이 머물러야 돼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거기 헬리오시티 가보면 사람 진짜 많아요. 그 사이사이에. 진짜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많을 수밖에 없죠.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상권도 잘 돼 있고 그 위에 바로 놀이터 있고 거기 차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내가 똑같은 돈이라고 하면 이런 데 가야 되는 게 맞겠죠.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반대로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없는 데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데 다 너무 좋으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고민되는 게 이런 걸 수 있어요. 이런 게 좋은 시축 누가 좋은 거 몰라? 당연히 알지? 그런 얘기 그만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나 보죠? 제가 요즘에 최근에 든 생각은 뭐였냐면 오히려 여기 한 칸 밑에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 신축 같은 데 가야겠다. 그러면 거기가 전세가는 높은데 매매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요. 센트라스 굉장히 좋습니다. 센트라스 바로 앞에 보면 그 신당 KCC라고 있어요. 100세대 레벨이거든요. 거기가 전세가는 똑같은데 매매가는 현저하게 낮아요. 그러면 투자금이 적잖아요. 그럼 내가 오히려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투자자로서. 어차피 내가 살 건 아니니까. 나중에 당연히 상승장이 오면 덜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 옆에 있는 구축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왜? 전세가가 나으니까. 그리고 전세가가 되게 안정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왜? 신축이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뭐
팔자를 붙일 건 아니잖아요. 그 KCC를 통해서. 그럼 내가 그런 걸 오히려 신축을 적게 그 적은 갭으로 사가지고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들으시면서 아 저거가 좋은 거다라고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잔금 안 치는 게 좋죠? 하지만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축이 좋죠? 신축이 아닌 것도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투자자는. 예. 어우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제가 내 집 마련 강의하다가 이런 투자자 얘기를 못하니까 여러분 내 집 마련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순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너무 속이 다 시원하네요. 네. 네. 너무 순한 얘기하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 헬리오에 있는 지하 그 상가예요. 제가 헬리오를 왜 좋다고 했냐면 여기 헬리오 상가에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한 500명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약간 좀 저평가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적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사람이 없이 찍은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분들은 전혀 우산이 없이 집에서 나와서 상가까지 갈 수 있어요. 헬리오는 전혀. 예, 그냥 8호선까지 그냥 직행이에요. 예, 지하철까지. 이거 되게 좋잖아요, 사실. 우산이 필요가 없는 데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위에는 그 아까 산책로가 있는데 밑에는 다 이게 보호되게 돼 있더라고요. 야, 요즘 진짜 기가 막히네. 예, 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구나. 예, 가급적 이런 데 살 수 있다면 사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죠. 그리고 구축도 이런 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패밀리 있죠? 예, 되게 반듯반듯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길 쫙 있고 거기 사람 굉장히 많죠 지금. 정겨운 동네입니다. 트럭을 찍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트럭을 찍지 않았고 여기를 찍었는데 트럭이 주인공이 된 거죠.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여기. 진짜 많았어요. 제가 올해로 굉장히 오랜만에 올림픽 패밀리라고 올해라고 하는데 올해 굉장히 오랜만에 갔는데 너무 단지가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니면 이렇게 여기 어디죠? 여기는 올서입니다. 올림픽 선수촌. 이렇게 심지어 여기 안에 성내선까지 흐르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데는 뭐 좋은 거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구축 중에서 어디가 좋냐? 저는 이런 데가 좋아요. 여기 지금 그 레미안 공동 레미안 1차예요. 코크드리님. 네. 연식이 나오죠? 뒤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코크님. 이렇게 또 제가 올라가서 하니까 또 자기 잘 따라 올라오셨는데 이런 구축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구축. 뭐가 좋냐? 조경이 되게 잘 돼 있고 일단 그리고 이런 보도 블럭이 있는 거 저 좋아해요. 보도가 없으면은 그냥 차랑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좀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다고 느껴지고 그런 게 있는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축을 가도 보도가 잘 돼 있는 걸 보면 내가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느껴라라고 하잖아요. 느끼는 게 어떤 거 좋다고 느끼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조경이 잘 돼 있는 거, 보도 블럭이 있는 거, 신축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되게 막 커뮤니티가 되게 커가지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거기서 막 애들 뛰어노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좋다고 느껴야 되는 거고 구축 가서도 이런 걸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좋은 구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좋은 겁니다. 이거 다른 데예요. 다른 구축입니다. 다른데요 이거. 여기도 되게 좋았어요. 여기도 다 보도가 이렇게 돼 있죠. 조경도 잘 돼 있고 레미안들이 좀 마포구에는 좀 잘 돼 있었어요. 레미안들이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올림픽 선수촌 그 상가예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이런 상가가 많은 거를. 왜냐면 살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되게 여기 상가가 한 100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100몇 개가. 그래서 나오지 못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기서 제가 여기 올 전에 1시간 넘게 있었어요. 그 헬리웨이도 1시간 넘게 있었고 주차비 계속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게 좋은 단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축 같은 경우는 뭐 쾌적도나 상권이랑 커뮤니티고 구축은 일단 위치가 좀 좋긴 해야 되고 그리고 연식 대비도 쾌적하냐 그리고 구축에서 상권이 얼마나 좋냐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그렇게 단지 좀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제가 좀 더 방법적인 거 좀 자세히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분담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단지와 그래프를 같이 보면서 우선순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분담임 같은 경우에는 단지 주변 상권과 내부 쾌적도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사람과 좀 차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람 진짜 많이 보고 차 같은 거 많이 봐요. 차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차 비율 한 50% 이상이다라고 하면 꽤 괜찮은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매매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20% 언더 되는 단지들도 좋지 않아도 한 20%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30%에서 한 50% 정도가 되는 게 조금 서울에서는 상급지 기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을 6장만 딱 찍어요. 6장만. 그렇게 해서 단지 특징 정리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진 6장은 뭐 앞에 뭐 문주랑 사실 이건 장치 같은 거예요. 제가 단지를 잘 보기 위한 장치. 그러니까 전 지금 사진을 찍지 않았지만 처음 할 때는 그 6장을 무슨 약간 드래곤볼 모으듯이 모았어요. 그래서 문주 찍고 상가 찍고 주차장 찍고 동별 입구 찍고 이렇게 하면 6장 되거든요. 상권까지 하면. 저는 그렇게 딱 6장을 찍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단지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씩 다 정리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단지 들어가면서 사진 타타타 찍고 나오면서 이 단지는 어떻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다 마이크폰이어가지고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도 되게 단순해요. 여기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막 교촌 써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발음이 좋지 않아도 제가 갤럭시도 포기한 발음이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 단지를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그래야지 내가 머릿속에 하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보다 내가 정리된 게 없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내가 이거 안 본 거 아니야? 그럼 뭐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어 있고, 아니면 뭐 얘가 여기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내용을 많이 쓰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단지가 좋았다, 뭐 내용이 뭐 보도가 있었다, 뭐 애들이 많았다, 너무 어떻겠다, 언덕이 너무 높았다, 살기가 쾌적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만 하셔도 너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드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게 되면 이게 다 제가 타이밍 다 있는 거예요. 16분 차이잖아요. 이거 12분 차이고 제가 단지 하나씩 보며 가면서 이렇게 타타타닥 갔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단지 임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한다고 하면. 임장지에 좀 특이사항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담임이나 분임 하시면서. 제가 좀 더 뒤에 말씀 자세히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되게 언덕이 되게 많다.
관악구의 단지들이 이렇게까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가격이 생각보다 좀 된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고 혹은 신축 같은 경우에 뭐 거기 편산의 대장인데 이게 대장이라고? 이거 별로 그렇게까지 대장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근데 여기서 어쨌든 대장이구나. 이런 것들. 그런 임장지의 그 특이사항이나 이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강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신림역이나 서울역에서 가면은 강남까지 20분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훨씬 더 나중에 그 급지를 나누는 데 도움이 돼요. 급지를 나누는데. 그 땅의 힘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장의 단지 분위기 있죠. 그 단지 분위기랑 저는 이걸 해요. 이 그래프 스캔하는데 이 그래프 스캔은 뭐냐면 조금 괜찮아 보이는 단지들을 합니다. 좀 좋아 보이는 단지. 이게 어떤 거냐? 결국 투자 단지나 메인 후보들을 전 뽑아요. 저는. 단지를 그러니까 단임이나 분임을 할 때 분임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단임할 때는 저는 처음에 이거 좀 단지 괜찮은데 그게 투자를 의미가 있건 없건 내가 향후에 좋아할 것 같은 단지도 포함해서요. 좀 좋은 단지들은 저는 무조건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다 스캔에 떴습니다. 이렇게 떠가지고 나중에 이것만 보고 그 메인 단지들을 고르는 거예요. 왜냐면 현장에서 봤을 때 내가 그 느낌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지 보고 스캔 딱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단지 50개씩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 2개 나와요. 하나, 2개. 지금은 아예 네이버 물건을 찍죠. 지금은 이제 싸고 비싼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거 하실 때에도 막 너무 가격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격만 너무 싸다 비싸다 혹은 막 너무 단지 막 가격 비교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거 다음에 이 단임 분임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매물 임장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거든요. 내가 어떤 단지를 매물 임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실전만 처음 할 때 저도 그랬는데 실전만 첫 단임을 맞추고 나서 조장님이 저한테 태엽부기님 단지 임장 뭐 하실 거예요? 매물 뭐 보실 거예요 내일부터? 그래서 매물 임장이요? 그냥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그냥 여기 조장님 가니까 따라갔다가 루트가 기네. 다리가 많이 아픈데?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 끝났거든요. 근데 그때 조장님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생각이 너무 없구나. 난 이렇게 골랐는데 너 생각은 어떠니?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골랐죠. 근데 제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이 단임 때, 분임 때 이 단지를 골라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고 여러분도 다니실 때 저처럼 혹은 다른 방식이더라도 좀 골라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입주 있는 지역인데 입주 없는 건 제가 나중에 이따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 단지 입주 있는 거부터 한번 어떻게 그 단지들을 골라내는지 단임을 할 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강동구고요. 아실로 일단 공급 시기를 전 처음에 봅니다. 공급 시기를 봐요. 이거 왜 보냐면 이 공급이 있으면은 이 공급에 따라서 단지들의 가격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이 광동과 얘가 있으니까 광동과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송파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하나 미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사에 뭐 어떤 단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그라시움이 제일 대단한 단지잖아요. 그라시움에 사는 분들이 여기 단지에 갈까요? 미사에 막 굉장히 좋은 단지가 와도 안 가겠죠? 여기에 생기면 어떨까요? 여기에 이제 뭐 장미가 재건축이 되면은 그럼 다 많이 가겠죠?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고덕이 뭐 아르테온이 아니라 그라시움이 아르테온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뭐 둔촌 신동호 같은 거 약간 애매한 구축 단지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새 거가 들어와 9호선 초역세권에 그러면 갈 수도 있겠죠? 그냥 신축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역세권도 된다고 하면 그래 뭐 난 갈 수도 있어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입주가 있을 때는 얘는 전세가 영향을 받겠지만 얘는 영향을 안 받겠죠. 그런 수준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현지에 갈 때는 이 공급을 체크합니다. 아실에서 공급을 체크하고요. 이 공급이 있었던 그 연도를 봐요. 그 연도를 보고 이게 어느 단지인지 간략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기준선이 잡히는 거예요. 이 기준선이. 그리고 단지들을 가보면서 얘는 이 공급이 있었을 때 매매 전세가 별로 안 움직였네. 얘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다. 얘는 많이 떨어졌네. 얘 많이 안 좋아하나 보다. 라고 그냥 가늠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은 단지고 안 좋은 단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야 지금 가면은 아까 제가 그 사진 본 것처럼 좋다. 이 단지 좋은 거다. 신축, 구축도 다 구분이 되거든요. 신축도 잘 빠진 거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거 구축 잘 빠졌다 이런 거 다 알지만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냥 뭐 검은 건 아스팔트고 하얀 건 시멘트였으니까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예 몰라가지고 제가 처음에 힌트로 삼았던 게 이 그래프였어요. 알려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래프 기준을 잡고 입주를 근거로 해서 이 단지보다 얘는 더 안 좋은 거, 이 단지 얘는 좋은 거 이렇게 근거를 잡았던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기준이 잡혀갈 거예요. 여기 안에서의 선호도가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방법을 썼고요. 이때 그 강동에 들어온 단지들이 19년도에 레미안 솔베뉴랑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명령 바로 앞에 있는 신축이고. 그리고 19년도에 그라시움이랑 센트럴 아이파크랑 베네루체가 19년도에 몽땅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고덕은 뭐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유일무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동이 상당히 멀잖아요. 강남에서. 여러분들 마포가 더 가까워요. 강동보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포는 진짜 먼 줄 알고 강동 되게 가까워. 맨날 강남 3구, 4구 막 이러니까 가까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거리가 마포는 한 7, 8 직선 거리가 여기는 15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강남역 기준으로. 상당히 먼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여전히 강남 자구를 하냐? 평지인데다가 신축들이 몰려 있고 학군까지 갖춰진 곳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되게 비싼 곳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가 되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좀 더 자세히 좀 얘기를 하면 이런 배경에서 19년도에 좋은 시주들이 많이 들어왔구나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가 암사역입니다. 8호선. 여기 현사현대라고 아파트가 있어요. 요 현사현대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요런 거 있죠. 요거. 가운데 도로 이렇게 좀 뻥 뚫린 거. 굉장히 대단지예요. 굉장히 대단지고 2,900세대가 넘어갑니다. 대단지인데 저는 이런 기준을 봐요. 아까 그 19년에 입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입주를 꼭 그 전에 좀 준비하지 않습니까? 입주를. 그래서 입주를 하는 연도 전 딱 2년을 딱 봐요. 저는 이 정도.
예.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막 이거 기간을 딱 잡는 게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내가 잡고 여기서 매매와 전세의 흔들림을 좀 보면서 선호도를 유추해내는 거예요. 예. 그렇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은 선사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 2년 동안 매매가 33%가 올랐고 전세가 4% 빠졌네요. 예. 이게 위치가 되게 좋아요. 암사역이어가지고 여기서 역세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강동에서 강동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 강동인데 강동인데 여러분 강동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강동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위치가 좋은 거예요. 천호 쪽이어가지고 예, 강남을 빨갈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치가 좋아요. 예, 단지도 크고 그래서 신혼부부 좀 좋아하거든요. 전세가 별로 안 빠진 거예요 이게. 예. 아 전세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도 뭐 생각해 줄 필요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강동 다른 아파트 예, 저 밑에 둔촌동역이 있고 예, 보은병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거기서 신동아 파밀리라는 단지가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여기 보은병역까지 걸어서 한 도보 한 8, 9분 정도에 끊을 수 있고 역세권을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단지입니다. 이게 지금 02년식인데 이 정도면은 여러분 좋은 아파트입니다. 기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단지 아파트면 서울에서 이 정도 02년식이 이 정도 짱짱하게 보인다. 이 정도로 좀 잘 지은 것 같다는 느낌은 좀 괜찮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아파트가 많으니까 여기 이 강동에 가보면. 그래서 전세를 보면은 20%가 올랐고 마이너스 10% 빠졌네요. 아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 4%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떨어졌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네. 비교 연식이 좋기 때문에 전세가 조정됐지만 큰 조정인지는 추가적인 조정 비교가 필요하다. 이게 어떤 뜻이냐? 이 마이너스 12% 빠진 게 선사현대보다는 더 많이 빠졌지만 이게 정말 제일 많이 빠진 건지를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좀 써놓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뭐야 이거 12 빠졌어?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아파트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도 다른 아파트 볼게요. 길동역 바로 옆에 길동 우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되게 좀 비균질하게 좀 보이죠. 이 지역들이 빌라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길동 우성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래된 구축의 느낌이 나죠. 아 이거 오래됐다. 정겹죠? 이 빨간 벽돌도 그리고 요 미는 것도 그 사이로 쏙 들어가면 됩니다. 이건 94년식이에요. 전세가 마이너스 21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신동아 나쁘지 않나 보다. 그리고 선사현대 진짜 좋아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되게 대단하게 막 컴퓨터처럼 막 팍팍팍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선호도를 명확하게 유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의 기준을 가지고 선호도를 유추하면서 다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단지만 보고 위치만 보고 바로바로 알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생각하시면서 단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매매가 47%예요. 47%가 올랐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 또 47? 이거 사실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 재건축? 막 별 생각이 다 오면 스쳐져가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다른 단지들이 여기는 20 올랐고 여기는 33 올랐잖아요. 그럼 누구보다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지금 47이면? 그죠? 그럼 여기서 뭘 보면 되냐면 이 수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가격의 수준이 이때. 그럼 가격이 이제 싸다는 걸 알 수 있죠. 4억에서 6억이 된 거구나. 그럼 다른 단지들은 어떻지? 라고 생각해보면 이미 5억을 넘어요. 거기는 4억이었잖아요. 여기는 5억이고. 그러니까 이미 단지 이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걸 찍었을 때 이 길동 우성이 상대적으로 싼 거였죠. 왜? 이때가 상승장이잖아요. 이때 상승장이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게 나중에 오른 거죠. 그래서 덜 오른 거예요. 나중에 덜. 나중에 그러니까 늦게 오른 거고 늦게 올랐는데 아파트는 비율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비율을 늦게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전세나 매매를 이런 크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보면은 이 가격 수준을 보시면 돼요. 그냥 가격 뭐야 이거 당연하지 이게 지금 4억이니까 많이 오른 게 너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짱짱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2010년 둔촌 프로지오고 800세대인데 지금도 가면 보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거 괜찮은 단지인데 둔촌 프로지오 괜찮다고 보는 단지인데 이 단지는 오히려 전세가 올랐습니다. 동기간에 올랐습니다. 그죠? 이런 거 보면서 둔촌 진짜 좋구나. 여기 공급이 여기 굉장히 새 거가 들어와도 여기 오히려 전세가 올랐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97년 둔촌 동화 좋은 단지는 아니죠. 딱 그 복도식이고 딱 봐도 여기 이런 것들이 단지가 크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70세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단지 전세가 원래 빠졌죠. 전세가 빠졌다. 매매도 뭐 그냥저냥 올랐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신동아 패밀리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격을 좀 잘 보시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두 개만 단순히 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다만 가격도 좀 보시면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전체적인 이걸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가 전체 기준선을 보면서 얼마나 좋고 안 좋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 이걸 너무 막 파고 들어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용도는 현장에서 내가 단지의 선호도를 이걸 그 도움을 얻어가지고 어느 정도 서열을 매기는 거를 도와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체크를 해놔야 돼요. 체크를 해놓은 거 어떤 거 체크해놓냐면 이런 게 현장에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걸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는 이런 게 그 그래프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이 단지가 좋은 것 같던데 왜 이거 좀 가격 비쌌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까 제가 단지 임장할 때 이런 거 좀 저는 정리해놨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걸 다시 체크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거 한번 얘기해 보잖아요. 그럼 내가 그 나중에 물건 보러 가면은 그런 거 생각이 나요. 그런 거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씩 왜냐면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봤을 때 뭔가 이게 그래프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선호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그런 거는 학군이나 아니면 무슨 뭐 버스 뭐 환승 이런 거 있죠. 혹은 뭐 구조 뭐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무언가를 원인을 찾아서 그 지역의 선호도를 명확히 아는 거가 우리가 현장에서 인정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씩 체크를 하고 실제 메인 임장에서 그런 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람들이 만나서 진짜 물어봐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직장 어떻게 가요가 아니라 부채 타고 가겠지. 아시겠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런 질문들이 진짜 투자자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무언가를 많이 고민하고 왔다는 걸 사장님한테 물어봐줘야 사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짱짱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짱짱하다는 표현이 뭔지 조금 정의를 해드릴게요. 저는 아마 투자님도 많이 사용하시고 이거 짱짱한데 이게 짱짱해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9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지은 구축인데 아주 탄탄하고 깔끔한 그런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08년 로켓 더 퍼스트라고 이제 강북구에 있는 건데 이런 건 진짜 잘 지은 겁니다. 이건 지금도 가면 너무 단지가 너무 좋아요. 08년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공사현실 문정 레미안 이런 친구들 이렇게 단지가 반듯반듯하고 안에 정리 잘 돼 있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단지가 좋은 단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렉스리아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렉스리 워낙 예전부터 좋은 단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연식이 다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이런 99년식 명예 GS 같은 경우에는 이 90 같은 연식이잖아요. 얘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지가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이 짱짱하다는 느낌을 주는 이 98년에서 2010년 사이의 단지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보실 때 가장 유효한 단지의 연식이 아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사람들이 90년대식은 사람들이 아예 안 갖고 싶어 할 거고 근데 얘네들은 좀 덜 갖고 싶어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매매가가 좀 싸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살고는 싶잖아요. 왜냐면 짱짱하니까 그럼 전세가가 높겠죠. 그럼 이게 적을 거 아닙니까 투자금이. 이런 단지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게 눈여겨보셔야 될 단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실습 한번 해볼게요. 영등포구인데 영등포 입주를 확인해 보면 이때 되게 많았습니다. 2020년에 많았는데 2020년에 입주가 어디가 있었냐? 보람의 SK뷰랑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신길 뉴타운이 들어온 거죠. 진짜 좋죠. 정말 여기도 상당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크자이도 들어왔고 힐스테이트 클래시안도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갔을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처음 갔을 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좀 더 낫더라고요. 아파트가 지금 들어온 지가 한 3년 4년이 되니까 그 상가들도 건물을 아예 새 걸로 바뀌고 상가도 많이 중간중간 들어오면서 훨씬 더 좀 살기 좋은 뉴타운스러운 곳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한 가지를 보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입주 시기 특이사항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20년인데 이 20년 때는 이 임대차법 영향 때문에 전세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한 발 전세가 이렇게 확 칠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은 내가 선호도를 오인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때는 2020년 때는 물건이 없다 보니까 너무 없어가지고 가격들이 되게 많이 올라간 상태고 이때 오히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구축이 많이 더 올라요. 왜냐면 신축은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왜? 2012년부터 계속 올라갔으니까. 이미 가격이 높아요, 이미. 그러니까 더 얘가 집이 부족하다고 해도 신축은 이미 가격이 다 올라간 상태고 그다음에 구축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집이 부족하니까 그때 구축이 딱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리고 이 타이밍이 전세난이 나오는 그 시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것도 뭐 10억 언제 오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언제 오냐면 이런 수도권에 전세난이 올 시기들이 있어요. 그때 전세가 한 번에 1억에서 1억 5천에 빡 올라요. 구축 같은 경우에 신축은 이미 올라요. 전에 신축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 있고 그래서 신축은 우리가 살 수가 없고 구축은 아무도 안 사. 나도 사실 있고 너도 사실 하는데 갑자기 전세가 이렇게 팍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좁혀지는 그 시기가 여러분들이 그 서울 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집할 왜 그 일강에서 바다님 그랬잖아요. 그런 시기가 온다고 뭐 1년에 4채 5채 삽니다. 이런 시기가 딱 이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뭐 좋은 거 하나 사둬라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신축에서 나오는 그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있을 거고 그 올라가는 그 돈 회수 받은 걸로 그 옆에 구축 보니까 붙어 있어. 그럼 그때 사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뒤에 그래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영등포를 볼 건데 영등포 본 건 아니고 영등포랑 동작이랑 왜냐면 이 신길 뉴타운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여기가 구는 다르지만 사실상 신길 생활권으로 다 같기 때문에 여기 신길이 들어왔을 때 이 주변 단지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서울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는 것이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경남 교수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보라매 공원 옆에 있는데 여기 다 택지로는 돼 있고 구축 택지긴 하지만 유해 환경이 전혀 없고 사람 가서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꽤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인현식 실제로 교수 아파트였어요. 교수님들 사시는 295세대인데 그냥 뭐 평이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그 지하철장 있죠. 그래서 막 그 주차난이 심하지 않고 그냥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괜찮은 이 정도면 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걸 먼저 사진 않겠지만 이 정도 되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 단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년 동안 18년 12월부터 20년 2월 동안 매매 13% 오르고 전세 7.8% 정도 올랐죠. 이렇구나. 지금 이제 하나씩 기준을 잡아가는 단계니까 그냥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단지가 이 정도 올랐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축 택지로서 신축 입주가 신로 인해서 매매나 전세 상승폭이 좀 적은 거죠. 원래는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바로 앞에 신축이 들어오니까 다 일로 옮겨갈 거 아니에요. 아까 여기처럼. 여기는 심지어 제 같은 경우는 여기나 여기 있는 단지가 되겠죠. 이 경남이 볼 때는 다 많이 옮겨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올랐다. 여러분 지금 7% 보면 이게 그래도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지만 다른 단지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십니다. 자, 영등포역이랑 신길역 여기 위쪽. 아까 저는 여기 밑에를 본 거고요. 위쪽 단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라미원역 신도림역 다 여기 표시해드리고 그다음에 신길 우선이라고 있습니다. 요 단지는 사실 역세권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요 근처에서는 2호선이 제일 좋잖아요. 2호선의 도보로 이용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히려 이쪽 생활권에 여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여기 이쪽 생활권에 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지가 86년 단지 6년에 입주한 단지여서 사실 막 쾌적하진 않아요. 쾌적하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를 보시게 되면은 매매는 33% 올라 37, 전세가 8%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얘도 이 정도 오른 거예요. 얘도. 근데 전세가 크게 오르지 않은 거죠. 위치가 좋긴 한데 연식이 86년이니까 선호가 상대적으로 좀 덜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얘는 8%가 오른 거고 아까 얘는 7%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축이나 그러니까 엔간한 구축들은 한 7, 8 올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비슷한 거 신길류에 대방대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는 이 단지는 되게 좀 오묘한 단지인데 이게 93년식이에요. 근데 이 단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단지를 외관에서 보면은 전혀 93년식까지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뭐가 페인트 탔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적어도 93년식 같이는 안 생겼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사람도 좀 괜찮고 또 여기 또 이게 대방 쇼핑타운인가 이름이 그렇거든요. 여기 지금 되게 많아요. 요 상가들이.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여기 많이 활용하시기도 하고 여기 밑에 학원가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 이 영등포 지역에서는 여의도를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로 흑석을 제외하면 가장 좋아하는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는 아파트고 그 아파트는 전세가 20%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호하는 아파트들은 한 20이 넘게 오르네. 왜냐면 얘도 전세가 낮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넘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걔들보다는 얘가 확실히 더 좋은 단지다. 그리고 심지어 신길 뉴타운에 들어와도 전세가 20 이상 올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선호 아파트다. 얘 93년식인데 좋아하나 봐?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장님들한테 가서 오히려 물어봐야죠. 요거 93년식인데 되게 좋아하네요. 뭐가 좋은가 봐. 안 그래도 여기 상가 많은 것 같던데 사장님이 이제 막 읊을 거예요. 여기가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장점 한 10개 넘게 말씀하실 거예요. 실제로 장점이 많은 아파트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투자하기 전에는 여기가 되게 좋은 단지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단지 좀 보면 97년식 신길 한선이 있어요. 요거는 한 전세가 오히려 빠진 것도 있어요. 이렇게 매매는 올라. 이건 상승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승장일 때 매매가 오르는 거 오히려 디폴트예요. 전세가 확실히 좀 빠지는 거 볼 수 있죠. 10% 빠진 것도 볼 수 있고 영등포 프로지오 같은 거는 전세가 36%. 이거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 단지 전세 36% 올랐어. 매매는 70. 이거 뭐죠? 매매는 70이 되네요. 두 배가 됐다는 뜻이죠 거의. 되게 상승기였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얘 나중에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레메안 에스팀 같은 거 원래 기존에 있던 신길 대장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좀 빠졌습니다. 전세 좀 빠지고 전세가 매매 40%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단순히 아까 제가 강동구 사례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거를 막 퍼센테이지로만 이해하고 높낮이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선호도를 파악하실 때 반드시 요 금액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금액이 비싸니까 순식간에 내려온 거고 다시 이게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금액대를 확인하지 않으시면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지금 이미 5억이 넘어가잖아요. 한 6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 5억이 안 될 이제 넘어온 거고 여기는 아예 4억도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 그래프는 일단 현장에서 내 생각을 좀 정리하고 그래프 특히 전세 가격 있죠. 전세 가격을 통해서 메인 후보 단지를 좀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프 기울기만 보면 함정이 빠지니까 좀 가격을 기반으로 선호도를 좀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단지 임장 정리하면 일단 해야 될 건 뭐냐? 단지 임장에서 단지 주변 상권과 사람과 차 관찰하시고 사진 6장의 단지 특징을 말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앞마당이 5개 이하다. 그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마당이 5개가 넘었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셨을 때 내가 이 단지의 잔상이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앞마당이 선명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번 앞마당부터 이걸 하십시오. 이걸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앞마당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명확하게 아는 10개의 앞마당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비교평가가 되고 비교평가가 돼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레벨로 갈 수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 앞마당이 7개, 8개, 12개, 13개 쌓여가는데 비교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내가 뭔가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모래성처럼 돼가면서 앞마당 보고서는 늘어나는데 내가 가치평가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 같으면 앞마당을 늘리지 않죠. 만약에 내가 앞마당 이미 7개, 10개가 늘어났는데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라고 하면 새롭게 앞마당을 가지 않을 거고요. 저는 그냥 과거 앞마당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전에 가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셔가지고 좀 할 것 같고 제가 아까 초반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그 임장 횟수 같은 거는 최소 15번 이상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아니면 그 해당 임장지를.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5번 못 가? 그러면 오히려 두 달로 늘리세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훨씬.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앞마당이나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앞마당 개수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앞마당 그러니까 투자자는 그래야 돼요. 내 집 마련 상관없어요. 내 집 마련은 거기를 선명하게 몰라도 돼요. 그냥 아파트만 비교해서 사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투자자는 거기 안에 선호도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돼요. 왜냐면 그걸 선호를 이해해야 거기 선호도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의 사람들의 그 선호도 법칙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단지를 좋아. 아까 제가 뭐 좋은 단지들의 그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법칙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걸 제가 무형권을 제가 이렇게 그 법칙으로 끌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정해진 걸 내가 알아야지 그걸 미래를 바로 예측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치와 가격을 비교한 다음에 여기가 가치가 더 큰데 가격이 더 작거나 아니면 내가 보건데 여기 이런 데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더 좋아질 건데 가격이 똑같아? 그럼 나 여기로 가야지. 이런 게 되려고 하면 가치를 명확하게 하고 선호도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앞마당을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명하게 또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거 얻게 됩니다. 지역이나 단지에 대한 기본 통념. 이게 제가 얘기한 그 법칙이에요. 법칙. 언덕이 있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신축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신축에 있는 언덕이 비역세권, 그러니까 뭐 언덕에 있는 신축이 언덕이 아닌 구축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아까 제가 좀 앞마당에 좀 여러 개 있으신 분들, 임장제 특이사항 비교하는 거 있죠. 앞마당 3개 이상 비교 가능한 분들 하면 돼요. 내가 이게 안 되는데 막 머리를 떠올릴 필요는 없고요. 떠오를 때 하는 거예요. 떠오를 때. 안 떠오르면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임장제에 집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가장 비교평가의 기본 단계예요. 비교평가를 할 때 내가 억지로 4군을 갖다 붙이고 5군을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갖다 붙이는 거지. 근데 저는 그 갖다 붙인다는 그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모르는데 왜 붙여요? 모르는데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이 정도 단지면은 여기랑 비슷할 것 같아 라는 그런 가치 판단을 머릿속에서 하고 그래프를 붙여야 되는데, 그래프를 붙여가지고 가치를 판단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앞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프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입지가 바뀌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그 전고점의 효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흩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입지가 바뀌고 선호도가 바뀌니까요. 여러분들 최근에도 뭐 너나님도 글 썼잖아요. 그 부천과 검단 뭐 그거 썼잖아요. 뭐 분당과 위례 이런 거 썼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통용되지 않던 법칙이에요. 무조건 역세권이어야지, 무조건 구축이어야 역세권이 최고지. 어디 뭐 위례가 뭐 어디 동탄이 어디 뭐 맨날 어디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가 제일 비싸요 지금. 근데 그게 선호도가 변화하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앞으로 변하는 시대에서, 특히나 지금 같이 앞으로 수도권 시장 같이 수축 사회가 되고 그리고 선호도가 굉장히 좁아지는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과거가 그대로 갔던 대로 하게 되면 분명히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그 시장에 머무르더라도 플러스 알파를 덜 가져가게 돼 있어요. 덜. 그건 굉장히 좀 여러분들 투자자로서 되게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임 후보 뽑는 거 단지 임대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되고, 단지 분위기랑 그래프로 매임하고 우선순위 뽑으시면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단지 임장하면서 목적성을 가지고 임장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10개 이상이나 선호도 파악이 가능하신 분들만 하시면 돼요. 이거 억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조금 막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뭐냐, 지역민들의 선호도를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나아가서 투자자금 간지를 바로바로 뽑으실 수 있습니다.